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번 이야기를 제보해주신 슈퍼주얼리 정님께서 인천의 한 폐모텔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인천 폐모텔 이야기는 작년에 제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폐모텔과는 다른 곳이라고 하네요. 과연 어떤 모텔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따라오는 누군가. 저랑 남편은 흉가카페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제보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남편과 이어지게 된 계기를 제공한 인천의 폐모텔에서 겪은 일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고마운 곳이긴 하지만 그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하마터면 바지에 지릴 뻔했었던 곳이기도 해요. 저는 당시 카페에서 열성회원 별 2개를 달고 활동하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이 게시글이나 깔짝댈 요량으로 카페에 들어갔는데 매니저님이 인천의 폐모텔을 가기 위해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안양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저였지만 구미가 당기면 혹하는 법, 대뜸 참가 신청을 꾹 눌렀습니다. 그렇게 6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고월동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 집결을 했죠. 매니저님이 저랑 띠동갑 차이 나는 언니분이셨고요. 다음은 열성회원 별 4개가 빛나는 머머리님, 열성회원 별 1개의 파릇파릇한 고등학생 B군. B군인 이유가 가수 비님과 정말 많이 닮아서 그렇고요. 새싹 회원이자 사실상 카페의 물주님이셨던 샘송전자의 박대리님, 그리고 첫눈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싶었던 훤칠한 키에 험악한 인상을 가진 당시의 제 남편과 그리고 저까지. 다들 초면이고 서먹서먹했지만 가는 차 안에서 다들 말도 트고 일정 끝나면 술이나 한잔할까 하면서 화기애애해졌죠. 하지만 그 폐모텔 앞에 섰을 때 다들 방금 전까지의 분위기는 어디 가고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군인들 마냥 긴장이 바짝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텔이라기보단 여관에 가까운 이름부터가 테일여관이었으니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요? 낮에 찍은 듯한 사진으로만 봤을 땐 하얀 외관에 그냥 장사 안 돼서 폐업해나 싶은 평범한 곳 같았는데 밤에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절대 혼자 못 들어가겠다 싶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앞에 있는 빈 공터에 차를 세워두고 각자 카메라를 들고 조심히 문을 열고 건물에 진입을 했고요. 접근 금지, 사유지가 어쩌고 하는데 척 봐도 순찰 도는 사람도 없고 경비 서는 분도 없고 하니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일행은 각각 셋으로 나눠서 1층과 2층으로 진입을 했는데 뭐 그닥 돌아다닐 거리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곳이라 그냥 저 혼자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저와 붙어 다니던 일행들의 모습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넓지도 않은 공간이라 그 사람들 이름 부르면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저 혼자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1층으로 내려갔나 싶어서 씩씩거리면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이 끝이 안 납니다. 몇 개 없는 계단인데 내려가고 내려가도 끝이 안 보여요. 뭐지, 홀렸나 싶어서 다시 올라가니까 2층이 바로 나오는 환장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순간부터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겨우 잡고 매니저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는 가는데 아무리 걸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도를 서성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 귀에 사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듣자하니 제법 덩치가 있는 남자 같은 느낌이라 아, 그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뒤를 돌아서 장난 좀 그만 치라고 투덜대면서 말을 했는데 일자로 나 있는 복도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럼 그 발소리는 도대체 누구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제 뒤에서 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쯤 되니 정신이 막 아득해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제발 귀신만은 아니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냅다 다시 계단으로 뛰어가는데 그 발소리가 제가 뛰는 템포에 맞춰서 점점 빨라지더니 급기야 뜀박질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첫째 낳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거든요.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역시나 끝이 보이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위를 뛰고 있는 참담함에 그냥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제 귀에 기분 나쁜 뜨거운 숨소리와 함께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있어? 라는 살짝 앳된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따라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줄을 놓고 말았죠. 다시 눈을 떴을 땐 저는 차 안에 눕혀 있었고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계단에 널브러져 있어서 제가 업고 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애정과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보가 터져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고 말았네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일행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다들 1층에 모여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한 번에 받아서 어디 계시냐고 막 물어봤다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어린 여자의 목소리로 쉿! 조용히 해. 이 언니랑 나랑 놀고 있으니까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화들짝 놀라서 2층으로 올라가서 저를 막 찾아다녔는데 어디서 다급하게 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제가 계단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들 아무것도 못 보고 못 겪었다는데 저만 신나게 홀려서 달밤에 뜀박질이나 하고 이거 참. 이상하게 저만 잘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장창 밀고 들어왔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끝났네요. 이후에 저를 들쳐매고 차 안에까지 데려다준 당시의 남편에게 뿅 가버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번호를 따내고 인연을 시작하게 된 것이랍니다. 물론 인연을 시작했지 사귀기 시작한 건 다음 제보할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인천에 살지만 인천권에 한해선 그냥 지역구 알받기만 하는 사람이라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네요. 흉가 탐험을 안 한 지가 벌써 거진 10년도 더 지난 것 같은데 조만간 흉가 탐방을 가서 라이브를 켜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시간과 여건이 따라준다면의 전제가 붙는 일이지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